또 우리가 어떤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지 진짜 전략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거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전일 우리 시장도 장중에 2%까지 급락을 했다가 그랬죠. 3,000선까지 위태위태한 것 아니냐. 코스닥도 이제 1,000선이 너무 위태위태해 보였는데 그랬죠. 다행히 좀 지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한 하방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분들 힘든 하루죠. 자, 이제 시장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전망이랍시고 분석이랍시고 말씀드리기도 참 조심스러운 그런 국면이 됐습니다. 장 오를 때는 어지간히 틀린 소리 해도 넘어가는데, 근데 지금 이제 오늘 과연 이제 9월 마지막 날, 모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이른바 이럴 때 늘 나오는 윈도우 드레싱 그런 측면에서, 기관들이 지수 방어를 할런지는 모르겠는데, 또 오늘은 또 위클리 옵션 또 요즘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어지간하면은 개인들 포지션 방향으로 반대로 막 밀어붙이잖아요. 뉴욕 증시가 그나마 이렇게 나스닥을 제외하고 좀 그나마 반등이 오고 한 상황이라서 오늘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꼭 오늘 하루에 반등이 이어지건 추가 하락이 이어지건 오늘 하루의 움직임보다도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냥 차티스트로서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장은 코스피 일간 보시면은 조금 심각합니다. 왜 심각한가 하면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우리가 200일선을 이탈한 날이에요. 그것도 아래쪽에 이렇게 조금 확대한 거 보시면 그것도 갭을 동반해서 말씀하신 대로 3천을 갖다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가 그나마 이렇게 아래꼬리 달리면서 했는데 이 데일리 여기 확대한 부분에서 여기 3098포인트라는 것은 이 갭을 채우기 위해서는 3098, 3100포인트는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야 어제 발생한 갭을 채운다는 것이고 이 200일선을 다시 올라섰다라고 할 것 같으면 현재 200일선은 3125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3100 내지 3125를 갖다 올라서 줘야만이 이게 이제 마음이 놓이는데 그러려면 이게 적어도 7, 80포인트가 지금부터 회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를 위클리로 보시면은 기술적인 판단입니다. 여기 무슨 실적이나 재료 이런 걸 갖다가 들이대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트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팬데믹 이후에 이 무렵, 지금 커서가 가리키는 이 무렵에 처음으로 빨간색, 오렌지색의 이 전환선이 기준선을 갖다가 상향 돌파한 이후로 어제부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이동평균선의 데드크로스 개념이죠. 전환선이 기준선을 뚫고 내려온 데다가 조금 더 안 좋았던 거는 이번 주 들어서 위클리 이 음봉이 나오면서 후행 스팬이 지금 가격대를 갖다가 뚫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 아래쪽에 RSI나 스타캐스틱에서 지금 당장 저가 매수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안 듭니다. 솔직히. 네.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RSI나 스타캐스틱이 이 정도 과매도 국면이라는 신호 정도는 나와주면 모르겠는데 조금 반등 나오다 지금 다시 꺾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고 그러면은 이 그림은 또 뭐냐. 똑같은 코스피 주간입니다만 자 그러면은 일단 잘 돌아오다가 다시 앞그림에서 이거는 지금 누차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번에 봤던 3316 내지는 3320포인트라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저항 구간이었다는 것은 2018년 이후 낙폭에 또 기술적으로 짚어지는 피보나치 레벨이란 말입니다. 그 낙폭이 1.618배. 그래서 이 3320이란 걸 갖다가 진짜 넘어줘야만이 우리가 3400 아니라 3500, 3700도 입에 올릴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난망한 레벨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꺾였습니다. 꺾였으면 어디까지 오늘 내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해넘기기 전이든지 아니면 내년 1분기라든지 이 무렵까지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도 우리가 한번 각오는 하고 가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팬데믹 이후 상승폭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조정 가능한가를 한번 피보나치로 찍어보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최소한의 우선 이 선 깨고 간 거. 우상향하고 있는 이 점선으로 꺼진 부분이 깨졌다는 얘기는 이 무렵에 사실상 팬데믹 이후의 상승 추세는 금이 갔다는 얘기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이렇게 특히 어제 음봉이 나오면서 결국 이 선, 검은색 실선도 깨졌다는 얘기는 아직 하락 조정이 마무리는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어디까지? 그러면 최소한의 23.6%가 뭐냐? 이게 딱 이 양봉이 1월 첫째 주 캔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2885라운드까지 간다는 얘기는 올 한 해 끌어올렸던 지수는 다 토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으나 여기까지 밀린다면은 그 다음 우리가 또 자주 듣는 38.2%까지 밀린다는 것은 2600이라는 얘기인데 네. 지금 뭐 2800 얘기는 벌써 슬슬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 2600은 과한 전망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돌면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또 묘하게 2018년 장 꺾일 때의 그 고점이라는 얘기죠. 뭐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피보나치가 묘한 것이 아까는 여기서 이 낙폭에 대해서 돌아서서 1.618 하다 보니 어쨌거나 돌다 보면 382, 618 뭐 이 숫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2,900도 살짝 위협을 받을 수는 있겠다. 오늘 내일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도 또 이런 것들 기술적 지표에서 MACD의 난망한 점인데 책에서는 이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팔아라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때 매도 들어갔으면 전부 힘들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도 있는 거죠. 기술적 지표라는 것이 그렇게 한계점도 있습니다만 자 그다음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은 지금 200일선 이번에도 간당간당합니다. 코스피보다는 강하죠. 이 200일선이 지금 990포인트예요. 코스닥은 990포인트 깨지면 좀 또 힘들어진다는 얘기고 또 이렇게 보시죠. 여기서 더 밀리면은 코스닥에서도 후행 스팬이 뚫고 내려옵니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안 좋은 신호가 되는데 그러니 코스닥은 지금 여기서 1000포인트를 지켜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고 여전히 기술적 보조 지표들은 매도 다이버전스가 지금 계속 웽웽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 우리 상황은 그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 장을 갖다가 지금 이 와중에 받치고 있는 세력이 우리 개인이라는 것이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건 거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그건 굳이 말하자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두들겨 패는 거는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하는데 여기 어떤 그 진정성이나 지속성이 안 보인다는 것이고 네. 기관은 뭐 현선물 섞어서 한다고는 하지만도 기관 매매 동향에서 우리가 뭘 아무것도 건져낼 거 없습니다. 뭐 기대한 바도 없었어요. 기대하는 바도 없어요. 네, 뭐 연기금한테도 기대하는 바도 없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만만찮은 장입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과매도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받쳐낼 수 있는 수급에 대한 기대도 없고. 좀 그래요. 그리고 하방에 대한 변동성, 지금 하방 국면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고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룸을 열어놓고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진단을 해주신 거잖아요. 여기에 또 부담인 것이 원달러 환율이 네. 지금 1,200원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어제 1,188원까지 올랐을 땐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나마 하락 전환하면서 1,181원대에서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네. 어제 네. 좀 하락 전환한 거에서는 의미를 찾기에는 여전히 또 역시 환율도 불안한가요? 예, 뭐 밤새 또 NDF 시세가 거의 뭐 88원, 89원 근처에서 그러니까요. 또 마감했어요. 그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는 1년 내 최고치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 보시면은 유로 달러 보세요. 자 유로 달러가 지금 이 상황입니다. 위클리로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인데 최근 우리가 익숙했던 레벨이 1.18이었어요. 1유로당 1.18달러였던 게 지금 1.16을 깨고 내려올 정도니까. 투빅 이상 밀렸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자꾸 아직도 22 관계자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내년에 PPP, 팬데믹 긴급 자산 매입이 끝나도 또 APP, 기존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계속 가동되고, 뭐 그러면서 여전히 돈 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인플레는 일시적이야라는 레파토리를 갖다 쓰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재료를 봤을 때는 유로가 강해질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다가 달러 인덱스도 보시죠. 결국 유로가 저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뭐 이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번 주 들어서 빳빳한 양봉이 생기죠. 네. 자, 빳빳한 양봉이 생기는데 자, 그렇다면 또 습관적으로 한번 끄어봅니다. 그동안 작년 3월 그 무렵에 달러 구한다고 난리칠 때 이후로는 달러가 쭉 약세였고 자, 89.3, 89.5 어라운드에서 이중바닥 만들고 지금 돌았습니다. 돌아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고비에 도달한 거예요. 38.2에 왔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얘가 더 가면은 뭐 96 갈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시장이 이러다가 진짜 뭐 조금만 좋아 보이면 슈퍼사이클 거리고 조금만 안 좋으면 퍼펙트 스톰인데 네. 좀 그런 소리들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죄송해요. 진짜 퍼펙트 스톰 왔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다 들이대겠네요. 이 까만 선에다가. 네. 얘는 이제 38.2%고 우리는 이 구간인데 지금 여기서 달러 인덱스에서 살펴본 이 구간이 우리 달러원에서 월간 차트상에서는 이 구간입니다. 우리는 벌써 50%까지 왔어요. 그러니 달러 인덱스가 돌아서서 강해지는 것보다 서울에서 달러원 환율이 더 빨리 강해지고 있다는 그 말씀인데 그동안에 위클리로 계속 말씀드렸죠. 1162원 열리는 순간에 88원. 88원 열리면은 그 다음 짚어지는 거는 1213원 라운드입니다. 그래서 1200원도 연내 각오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이제 이 선을 갖다가 자꾸 슬금슬금 물고 올라가는 게 IMF 외환위기 때 고점 2,000원 하고 금융위기 때 1,597원 하고 이 선을 연결했던 걸 작년에 팬데믹 나왔다고 잠시 한동안 올라갔지만 이거는 엄청난 기술적 속임수였고 테크니컬 휩싸였고 그런데 이러다가 이게 이제 슬금슬금 기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위클리나 데일리는 그동안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월간 차트를 가져와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또 한따까리 할 타임인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때 보세요. 김영성 정부 말년 그때 없는 달러 팔아가면서 매도 계획까지 해가면서 하다가 홍콩에서는 엔뎁 시장에서 벌써 1,000원도 넘어갔는데 우리는 뭐 900원대에서 버둥버둥 거리다가 이게 그냥 2,000원 날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한 사이클이었어요.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 있는 달러 없는 달러 다 내다 팔고 키코까지 하다가 엔화 대출 쓰다가 다들 한번 뒤집어졌던 그 타임 그 구간 그러고 나서 금융위기 때 한번 정점을 찍고 비슷한 타이밍이 왔으니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무 근거 없고 비과학적인 설명이지만 또 이 사이클이 시작하는 거야 싶은 거예요. 안 그러길 진짜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괴로워지는 거예요. 없는 사람 힘들어집니다. 네, 그런 상황에 가서 지금 환율도 불안하다는 말씀이죠. 지금 퍼펙트 스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변수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치고 뭐가 나올지를 모른다라는 게 가장 불확실성이 큰데 여기에 또 미 국채금리가 계속 꿈틀대면서 시장에 가장 또 큰 부담을 줬어요. 지금 간밤에도 사실 미 국제금리가 그나마 좀 안정을 찾나 싶다가 또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또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또 자극되면서 또 인플레이션도 신경을 써야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작심하고 수출할 작정인가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WTO 세계무역기구 가입하고 그것도 오바마 때 중국 너희도 이제 먹고 살아야지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 들어와서 자 세계 공장이 된 이후로 중국산 저가품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 참 그렇게 금융위기 이후 뭐 그렇게 해서 돈은 그렇게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경제학 교과서가 다 그냥 무색해질 정도로 인플레가 없었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중국산 효과, 아마존 같은 어떤 또 유통 쪽에서의 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얘기 되는데 이제는 보니까 이거예요. 중국도 인건비도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이 전력난은 좀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자, 뭐 이렇게 뭐 유튜브 요새는 뭐 신문보다 유튜브가 더 좋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쪽 얘기 저쪽 얘기 다 들어봐야 균형을 갖춥니다. 자, 그러면 이건 진짜 심각하다. 예? 코로나 기원, 우한에서 그거 한번 조사해보자라고 호주가 얘기했다고 석탄 수입하지 마 했는 1년 아닙니까? 그랬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고, 뭐 그래 하는데. 자, 이제 정전이 아닌 단전이에요. 예고도 없는 단전. 공장도 서버리고 신호등도 꺼지고 난립니다. 자, 이랬더니만 이제 인민일보나 이런 데서는 그거 지방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우리는 그거 좀 제대로 생산량하고 소비량 잘 조절해서 그거 하라고 중앙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팩트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이쯤 됐을 때 민심이 흉해질 만하니까 우리 공산당 중앙정부 차원에서 잘못한 거 없어. 이 면피용으로 이러는 건지 아니면 또 일각에서 제시하듯이 같이 죽자. 자, 우리 이래서 생산 멈추고
너희들 뭐 부품 없을 거고 이렇게 되면은 뭐 인플레 올 거고 인플레 오면은 그 다음 시나리오가 묘해지는데 달러와 폭락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그래서 위안화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인데 저는 정말 궁금한 거는 그 상황이 왔고 진짜 위기가 왔고 했을 때 인플레가 오고 했을 때 달러가 폭락할런지 저는 아직까지는 머리털 나고 지금까지 뭔가 위기다 내지는 힘들다 큰일 났다 싶은 상황에서 달러가 폭락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뻘짓을 한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달러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 곽수종 박사님하고 했던 주식경제 시간에 했던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기저에는 지금 금리예요. 기저에는 금리인데 지금 이 말씀 여기서 인플레 기대 심리라고 할 수 있는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는 지금 FMC 이후에도 고만고만합니다. 다만 실질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뭐 화요일 날 드렸던 말씀이니까 길게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물가연동 국채라 할 수 있는 실질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실질 금리하고 나스닥하고 겹쳐보니까 실질 금리 떨어지면 주가가 오릅니다. 소위 말하는 할인율 개념이에요. 그런데 실질 금리 오를 때는 나스닥 조정받았습니다. 네. 이 무렵도 금리 떨어질 때 좋았어요. 자, 지금 이제 팡팡 뛰니까 나스닥이 약간 후달후달하는 겁니다. 어제 S&P 500과 다우는 상승 반전했는데 나스닥은 결국 못했어요. 자, 달러도 보세요. 늘 그랬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이 코로나 국면에서는 실질금리하고 달러 인덱스는 붙어 다닙니다. 미국의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달러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 그러면 뭐냐. 요거는 최근 3개월간을 갖다가 봤는데 어제 조금 눌렸어요. 네. 이게 지금 1.3 했던 놈이 1.5인데 조금 눌리고 실질금리도 조금 눌리다 보니까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하나 궁금한 거는 이겁니다. 뭐 이 친구가 CNBC 또 같이 만들다 보니 뭐 차트 마스터라는데 이 친구가 슬슬 국채 살 타입니다 하는데 이 친구 말이 맞다가 아니고 또 골드만은 지금 또 국채 또 지금 비중 줄이랍니다. 뭐 그러니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모르는데 저도 어느 놈 중에 하나입니다만 자 다우지수 보세요. 다우지수 지금 이 꼴이 났습니다. 계속 이 이격도가 부담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 보세요. 반등 좀 나오나 싶다가 지금 어제 윗꼬리가 달립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을 보세요. 나스닥은 월간 차트에서 오늘 하루가 남았습니다만 지금 월봉이 보시면은 이번 9월달 월봉이 8월 거를 잡아먹고 음봉입니다. 이게 자칫 이 꼴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을 보시면은 어제 새벽에 한 2시쯤만 하더라도 이게 살짝 안에서 양봉이 나왔어요. 양봉이 나와서 이 모양이 나오나 해서 조금 희망을 가져봤는데 네. 결국 마감 시점이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스닥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적어도 데일리 캔들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날 또 캔들이 적어도 이틀 전에 이 시가를 갖다가 위에서 마감하는 이런 정도의 캔들이 나올 때까지는 좀 천천히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시장의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저가 매수에 가담하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게 먼저인 것 같네요. 그래요. 미국 국채 수익률이 결국 연초하고 비슷한 흐름이에요. 미국 금리가 안정돼야 됩니다. 금리의 상승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그 얘기는 결국 인플레가 우리가 파월한테 속았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네. 네. 인플레가 계속 자극되고 금리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이것이 안정된지 진정된지 여부가 시장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체크 포인트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으로 시장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준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